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2021년 건보 상반기 자소서 항목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써야 되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실망이 좀 큰 분들이 많죠. 경인 행정으로 지원하실 분들도 많다고 지금 많이 뽑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인 지역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자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 감안하시고 자소서에 최대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인 같은 경우에는 요양직 그리고 건강직, 행정직 모두 다 스펙이 높은 거는 인정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 경험이, 내 경력이 좀 뒤처진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자존감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펙이 좋은 분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내가 경험이 뭐 1년, 2년밖에 없는데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소서에 건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항목으로 먼저 쓰시는 게 아니고요. 직무기술서를 보고 최대한 이 부분 중에서 내가 무엇을 강조를 해야 될지를 보시고 어떤 소재를 끄집어내야 될까 이런 거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에서는 항상 NCS 기반의 능력 단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고 지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자소서 항목에 대한 것만 집중하셔서 작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는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기술과 태도 부분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꼭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에서 항상 평가를 하는 팀 협업 성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분을 적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같은 동료들끼리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요 틀잡기 형태로 먼저 쭉 살펴보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려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입장이 팀장인지 팀원인지 이 부분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가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좀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은 팀장급에 있었던 뭐 학교 내 스토리도 괜찮으니까요. 팀장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팀원으로서도 내 나름대로 동료들을 돕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신껏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팀 공동 목표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팀 목표 설정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팀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언자 입장에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입장에서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달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먼저 이해를 잘 한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나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팀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업무가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구분을 하셔서 틀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 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나 기준에서의 능률 향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동료와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중에서 팀원의 업무 성과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팀원에게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제가 의사소통이라고 한 이유가 피드백을 한다고 어떤 식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가에 대한 부분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에서는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의사 전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문두나 아니면 소제목으로 표시를 하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통해서 조직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주도적인 행동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 이 사례를 통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이 무엇인지를 적으신다면 이 부분이 곧 건보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정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숙지를 했는지,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지, 동료와 함께 어떤 보완점을 거쳤길래 최초에 잡으셨던 팀 공동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동료의 보완점을 발견을 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보시면 이 자소서 항목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엔 대학 다닐 때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요. 아르바이트 경험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재직 시절 인턴, 건보 인턴이나 타 기관 인턴 경험 얘기하실 분들은 충분히 얘기하셔도 되고요. 봉사활동 경험 얘기하셔도 다 합격을 하십니다. 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항목에 얼마큼 잘 이 부분을 녹여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자소서에 반영해서 녹여낼 수 있었는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 이 부분 제가 색깔 표시했던 거 있죠. 상황은 간략하게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모두 다 이 부분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건보에서는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항목은 이 부분을 최대한 잘 잡으셔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후에 각각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했는지 예시와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빠르게 훑어보는 중입니다. 2번 살펴볼게요. 2번은 항상 나왔던 창의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조직에서의 공동의 목표 또다시 설정되어 있겠죠.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표현하시게 되면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해요. 항상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조직의 특성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리더인지 팔로워인지 이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얘기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조직의 공동 목표 있죠. 팀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주도성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리더나 팔로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시 발생했던 그 돌발 사항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상황 요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근본적인 원인 파악했던 부분, 그리고 이어서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아무리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이야기를 건냄으로써 갑작스럽게 그 부분이 뭔가 화두가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적용됐을 때 어떤 예상 결과가 예상되는지, 예측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감안한 내용 근거로 제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부분을 적용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내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에 있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조직이 가고자 했던 그 공동의 목표에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방향으로 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내 아이디어 기반으로 쭉 같이 해결해 나갔던 부분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결과와 느낀 점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엄청난 경험이 아니어도 분명히 합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자, 합격하셨던 분들의 소재 중에서 정말 볼품없다고 생각하거나 이 경험으로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자소서 예시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쭉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